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한 이후에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요, 이해관계자의 뭐요? 파워, 권력. 어유 잘하시네요, 그죠? 예, 어떤 파워입니까?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 즉 권력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요, 관심도. 예,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관심도. 결국은요, 우리가 이해관계자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권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관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는 관심이 굉장히 낮다. 낮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높인다. 높일 수 있겠죠, 그죠? 높이는 방향성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관리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참여도가 높아진다. 예,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냥 이해관계자 관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라고 합니까? 예, 참여 관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인들, 요소들 살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툴, 그리고 인도물, 도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 예, 이 부분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할 때도 뭐였습니까?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운다. 실행을 수행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나왔죠? 리스크 관리 대장, 리스크 레지스터가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 전략을 세우고 수행할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관계자 관리 대장,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레지스터가 필요하겠죠. 예, 중요한 이 문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방법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참여 계획서, 그리고 특히 이해관계자를 관리한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참여 계획을 세워서 참여를 이끌어낸다고 했을 때 그 방법론이 뭘까요? 실질적인 방법론이 바로 의사소통 계획, 의사소통 그 자체입니다. 결국은요. 그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 그 방법론은 결국은 의사소통. 그래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해관계자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의사소통 관리된 얘기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유사해요. 그죠?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의사소통 관리 계획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다뤄볼 부분이 바로 권력 관심도 그리드. 그러니까 권력이 들어갔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력이 들어갔고 또 그 안에 관심도, 인터레스트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죠. 요걸 가지고 실제 대응 방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별로. 또 현저성 모델이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해관계자 참여평가 매트릭스, 이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관리 부분이 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분석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이해관계자의 관리 대장,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를 평가하는 기법들은요,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 과정인데,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설문지나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분석은 뭡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관심, 우리 권리, 파워, 이런 부분들 몇몇 기준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고요. 또한 문서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하는 것들이 뭐죠? 권력, 관심도 그리드라든지 또는 우리가 현저성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는요? 이해관계자는요? 엄밀히 말하면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가 되고요. 프로젝트와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모든 관련자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자,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라 얘기하고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자의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별해서 근데 이해관계자들 분석을 하고 그죠?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재 위치라든지 영향력, 파워에 대한 부분이죠. 분석을 하고 결국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을 우리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것보다는 뭐죠? 관심도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참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심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의 중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프로젝트 팀뿐만 아니라 그죠? 이 안에 팀 안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수행자들, 팀원들 다 존재하죠. 스폰서 존재하고 전부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그죠? 내부 이해관계자 그렇죠? 또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 고객도 계시죠. 고객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외부 이해관계자. 그래서 이해관계자 안에는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다 존재하고 어쨌든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개념에서 이해관계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식별에 대한 부분 그렇죠? 프로젝트 팀의 질문, 설문지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식별할 때는 뭐 우리 리스크 식별하고도 유사합니다. 그죠?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는 거. 자, 그걸 통해서 분석한다. 뭘 분석합니까? 그게 영향도구는 얼마인지 또 이 이해관계자들은 우리를 지지하는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지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결국 뭐가 나온다고요? 이걸 표현하는 그리드 그죠? 자, 요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권력과 권한이라고 표현하는 파워죠. 파워. 이건 뭐야? 관심도. 그죠? 관심도. 얼마나 아느냐. 자, 여기서 보십시다. 보시면요. 관심도가 높으면서 그죠? 파워가 있는 사람들. 관심도가 있으면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관심도도 많고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실제 현업 인수 책임자들이에요. 그죠? 현업 인수 책임자들은 그들의 일이 뭡니까? 인수하는 것, 인수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파워도 있고 그리고 관심도도 지대하죠. 자, 그런데 이 경우 어떠세요? 경영층에 대한 부분. 이거 동의하세요? 경영층에 대한 부분. 이들의 권한은 막강하죠. 프로젝트에 미치는 권한은 막강해요. 어떻게요? 마음에 안 들면 PM을 교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프로젝트를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막강한데 막강한 것에 비해서 관심도 자체는 어떻습니까? 낮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은 낮고 권한은 높다. 경영층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다 그럴까요? 왜요? 맞습니다.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한두 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도가 높겠죠. 그죠? 왜? 프로젝트의 성공이 자기 커리어와 자기 성과도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은데 경영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측이든 우리 쪽이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신경 쓰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100%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서 특정 프로젝트 굉장히 규모가 크다든지 관심 프로젝트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영진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100% 이게 정답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개발자와 제작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관심도가 높은데 현업에서는 어때요? 권한은 낮죠. 수행하기만 하지 뭔가를 의사결정하기는 힘듭니다. 최종 사용자, 우리 최종 사용자 얘기했었죠. 유저 스토리 얘기했었죠. 이 최종 사용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거래 사이트, 우리
전자상거래 사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최종 사용자들은 지금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종 사용자들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관심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프로젝트 상황 하에서예요.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관심도가 없고 지금 어떠한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이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드니까 참여 교육을 통해서 뭐요? 이쪽이죠. 관심도가 낮은 사람들을 관심도를 높이는 거죠. 지금 최종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는 차치하고라도 경영층에 대해서 어쨌든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어필을 통해서 경영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뭐 에스컬레이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이슈에 대한 보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뭡니까?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참여계획 전략을 세우는 거죠. 참여 전략을 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자, 이와 같이 어떻게 나눠놨습니까? 이렇게 고객 경영층처럼 고객이나 사내 경영층처럼 권한은 높은데 관심도가 낮은 경우에는 뭐 해라? 예, 만족 제공을 해라.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략이고 이 안에서 세부 계획이 붙어야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밀착 관리해라. 우리 현업 임수 책임자는 밀착 관리해라. 그럼 밀착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필요한가?라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뭐 시기별로 방법적으로 계획을 쭉 세워야 되겠죠. 예, 이게 바로 뭡니까? 권력 관심도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고요.